자, 오늘은 저희가 어떤 주식 투자 방법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좀 후보군들을 저희가 하나씩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가장 추천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해야 여러분들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주식 투자 방법에 가깝다라는 거를 추천까지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보면 좀 유행처럼 좀 번져 있는 생각인데, 주도주 트레이딩이죠. 그래서 최근에 계속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앞으로도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 뭐 계속 올라가진 않더라도 이런 종목의 특징은 거래량이 살아있고 거래대금 살아있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제 가격을 준다, 그래서 탈출도 쉽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서 여기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트레이딩을 하면 부자가 되기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여기에 큰 비중으로, 고비중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뭐 1억이 있는데 여기다가 1억을 다 태운다던가, 그게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그러면은 한 3천만 원 태우고 나머지는 뭐 미수를 좀 쓴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좀 비중을 최대한 높인 트레이딩을 이런 데서 한다, 이걸 반복한다, 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인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 방법적인 거를 얘기하면서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원희스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도 덧붙여 할 얘기가 있으면 하면서 좀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네, 지금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면은 아마 지금 방법이 당연히 짱이겠죠. 막 하루에도 막 짧으면 2, 3%, 막 10%, 20%씩 계속 여기서 수익을 몇 종목씩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되기만 하면. 그쵸, 되기만 하면. 이게 저는 주식 투자에서 부자가 된다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왜 요새 운동 경연 프로그램 같은 것 좀 있잖아요. 피지컬백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의 능력치를 육각형을 만드는 거죠. 이게 균형 잡힌 상태거든요. 이거는 이 위에서 트레이딩은 저는 굳이 능력치로 따지게 되면 스피드, 민첩성 이런 거 같은데, 였다가 강한 물량을 때려서 힘까지 넣는다, 이 가정이에요. 된다면 당연히 힘과 민첩성을 다 잡는 거니까 정말 어마무시한 파워를 내겠죠. 굉장히 강력할 겁니다. 근데 주식 투자에서 요 영역이, 저는 솔직하게 소신 발언을 할게요,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불가능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큰 부자가 되는 게 맞고, 앞으로 얘기할 그 어떤 방법보다 나은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확률의 문제죠. 너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자신 없어서 안 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식으로는 어니스트님도 아마도 안 하죠. 네,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은 이 얘기는 있어요. 이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 알고 있는데,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뒤가 없을 때 배수의 진을 치고서 내 남은 자금 모든 거를 주식으로 한번 인생 역전해보겠다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하다가 종종 조금 괜찮은 성과를 내기도 해요. 근데 되게 상징적인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부자가 되고 나면 절대 안 하는 행동입니다.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면 뭔가 지키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이거를 이렇게 하다가 잃어버리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되거나 잃어버릴 것 같다는 그 위기감을 느꼈을 때 분명히 노선을 바꾸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도박해서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는 정상적으로 건물 사고 뭐 그러는 느낌으로 이제 노선을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재밌는 건 또 그런 분들이 나와서 또 자기는 이렇게 성공했네 뭐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걸 보고 또 막 달려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는 앞으로 그렇게 안 할 거면서, 그쵸. 다른 사람들은 이걸 하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나 이렇게 부자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지금도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거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확률의 이유로 그냥 안 했으면 좋겠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일반적인 확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냥 한마디만 하면요, 이거는 부자 되는 길이라기보다는 쪽박 차는 길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되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스스로 교통정리를 하면은 되게 좀 단순하게 정리가 될 문제 같아요. 네, 이건 뭐 제 주변에 정말 그냥 지인으로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크게 손해를 보고, 소위 말하는 쪽박 차고 크게 손해보고 빚만 남게 되고,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꼭 반드시 이렇게 했다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나중에 내동해가지고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결과는 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파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기만 하면 가장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이건 가장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는 많은 분들 이해할 거예요. 그렇지, 안 해봐도 알 것 같아 라는 생각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대신 이걸 변형하죠. 어떻게? 좀 비중을 낮춰서, 이거 그래 돈 버는 방법 맞잖아, 빠르기와 힘,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힘은 조금 내려놓자. 그 대신 빠르기는 포기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런 걸 하되 좀 저비중으로,
내가 예를 들면 1억이 있다면 100만 원씩 해본다. 뭐 많아봤자 1000만 원 넣는다. 뭐 미수신용 이런 거는 안 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트레이딩을 여러 개로 굴려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좀 많죠. 네. 이 방법은 어때요? 이건 이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 해도 됩니다. 근데 이 방법으로 부자 되기는 힘들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매매는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실제로 저도 매매를 할 때 트레이딩 매매를 한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뭐 1억 있는데 100만 원 한다. 이 정도로 적게 하진 않는데 그것보다는 더 키울 수 있어요. 매매는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키워주면서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글쎄요. 트레이딩을 제가 왜 할까 생각해 봤을 때 단순히 트레이딩을 통해서만 부자가 되려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트레이딩을 계좌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아까 육각형에서 스피드, 민첩성, 시간 이걸 잡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통해서 다른 힘있는 규모의 매매를 할 수 있는 이 통로로 좀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잔잔바리 펀치로는 어렵다는 거죠. 권투로 비유하자면 잽으로 KO 시키기 어려운 것처럼 그쵸. 큰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매매로는 큰 한 방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게 결국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지만 앞에서 벌어요. 뭐 이게 샀다가 물리면은 이제 기다리면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손절 치면은 이제 다른 종목들이 막 수익이 나면서 또 그게 만회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벌리는 것 같지만 이게 어느 순간 좀 우르르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이 손실되거나 뭐 물리는 그런 종목들이 쌓이면서 누적 데미지를 받으면서 나중에 벌었던 거를 토해내면서 점점 위축이 되는 그런 형태로 많이 굴러가거든요. 그리고 번다 한들 꾸준히 잘한다 한들 사실 이제 꾸준히 벌긴 버네 정도지 부자는 또 안 되는 그런 형태의 가능성이 더 크고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결국은 잽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 게 어니스트님은 어떤 방법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들어볼게요. 여기서 제가 하는 방법을 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트레이딩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힘있는 한 방을 모아간다? 만들어간다?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주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추상적이라서 그나마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하나를 할게요. 왜 일벌들이 꽃들한테 가가지고 꿀을 따가지고 본거지로 오잖아요. 걷다가 꿀통에다 꿀을 막 모읍니다. 그래서 그 꿀단지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트레이딩을 하는데 이 트레이딩이 좀 일벌 같은 거고 그렇게 해서 매매하고 그게 수익이든 아니면 자금이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 진짜 종목, 진짜 힘있게 한 방을 만들어가는 핵심 종목을 키워가는데 이 수단으로 쓰는 거죠. 이게 여왕벌 같은 거죠. 아니면 꿀단지 같은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힘있는 한 방, 내가 카운터를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카운터를 날릴 수 있는 하나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 이거 뭐 몇 개다 딱 정해놓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한 방에 파워 있는 이 종목에다가 모아가면서 그러면서 얘가 확실하게 딱 떠오르면은 그러면 내 계좌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죠. 이러면서 몇 단계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점점 부자가 되는 그런 길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주식은 아닐 것 같아요. 이 크게 모아갈 수 있는 한 방을 모으는 주식을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올라가면이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는 좀 가격대가 모기에 적합한 그런 주식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거는. 그쵸.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가격이에요. 뭐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조금만 해보고 그리고 주식 공부를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몇십 년 전 또는 몇백 년 전부터 항상 들었던 말이 있어요. 싼 주식, 가격이 메리트 있는 주식을 잘 사놔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주식에서는 가격적인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트레이딩이란 거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쌀 때 산다라기보다는 빨리 매매가 될 때 사기 때문에 이미 가격이 올라져 있는 상황일 때 매매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가격 때문에 트레이딩에다가는 뭔가 되게 많은 거를 넣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잘못됐었을 때 뭔가 극복하거나 대처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싼 주식은 대처가 훨씬 더 용이하다. 물론 극단적으로 가서 싼 주식이 상한 주식이다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런 거 다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런 거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싼 주식을 잘 모아가는 것도 잘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잘한다라고 어느 정도 놓고 봤었을 때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컨트롤하고 극복 가능한 정도로 현실적으로 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되는 방법 중에서는 제가 말한 이 방법을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렇게 저는 투자를 해왔고 그렇게 부자의 반열에 올랐고 그걸 토대로 다른 사람들도 그런 형태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서 그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이제 제자이지만 부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거를 지켜보고 만들어 봤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되는 방법 중에선 정말 자신감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 트레이딩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원희스님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듣고 보면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필요한 거 맞아? 그냥 결국은 싼 주식 잘 모아서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크게 터트리는 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면 굳이 뭐 어렵게 트레이딩하지? 그냥 지금 말씀하셨던 거에 대안으로 싼 주식만 잘 모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이왕 모을 거 괜히 트레이딩하는 거에다가 역량을 분산하지 말고 얘네까지 다 통합시켜서 그냥 싼 주식을 그냥 잘 모아버리고 잘 가지고 있게 해버리면 그럼 진짜 부자 될 것 같은데, 더 큰 부자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생각이 갈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 이것도 바로 답변하면 맞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될 것 같아요. 요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변수가 있어요. 뭐냐, 자신의 감정 아니면 자신의 조바심 이런 것들. 왜냐면은 내가 원할 때 가주지 않거든요. 그럼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내 돈을 먹고 있는데 움직이질 않아. 그럼 엄청 답답합니다. 그럴 때도 괜찮은가? 진짜 괜찮다, 나는 워렌 버핏처럼 진짜 한 10년 기다리는 거 우습게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대다수의 분들이 할 때는 될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뚜껑 열어놓고 보면은 그게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가치 투자 아니면 장기 투자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섞어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치 투자, 장기 투자만, 싼 주식만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부자도 될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였다가 트레이딩도 잘한다? 그럼 바퀴 달고 훨씬 더 빠르게 가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선 안 할 이유가 있나? 만약에 능력치가 있다라고 하면 뭐 그런 맥락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아시잖아요. 뭔가 싼 주식을, 어떤 좋은 주식을 싸게 샀어.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더 빠져버리면 그러면은 아무리 싸게 잘 샀다고 해도 그 위에는 좀 상처가 남거든요. 그리고 나는 트레이딩을 전혀 몰라, 그냥 싸게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이후에 또 대응이 좀 어렵습니다. 그냥 계속 사는 거 말고는 또 답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트레이딩적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또 이제 트레이딩의 요소를 섞어서 다른 종목 트레이딩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저희가 말하는 뭐 리밸런싱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물량 조절을 하면서 더 포지션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게 또 중요한 요인일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이렇게 또 한번 마지막 궁금증이 될 것 같은데, 싼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면 그럼 굳이 그걸 막 하나에다가 몰빵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좀 여러 가지 좀 그런 주식을 분산해서 좀 많이 들고 있으면 그럼 그게 또 이제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싼 주식 하나 덜렁 들고 있으면 이게 10년 뒤에 올라가면 10년 동안 답이 없는데 10개로 나눠서 들고 있으면 그 중에 하나 다음 달에 올라가고 또 하나는 뭐 1년 뒤에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좀 기분도 좀 좋으면서 돈은 돈대로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 제 기준에선 되게 좋은 질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도 제가 정확하게 저의 주관적인 소신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이유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게 좀 목적상충을 느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육각형 얘기할 때 힘과 스피드 얘기를 했잖아요. 자, 가격대가 유리한 주식에서는 잡아야 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워예요. 힘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속도나 스피드를 잡는 거는 아무리 잘 잡아봤자 이 트레이딩 종목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속도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더 좋은 거 하나를 확실하게 잡는 게 필요한 거고, 내가 이게 좀 빠른 회전이 필요하면은 차라리 트레이딩이 더 빠르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밑에서 모아가는 주식들은 확실하게 가져가야 되는 건 힘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회전, 순환 이런 걸 생각하다가 이 힘을 어설프게 분산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힘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 힘도 결국엔 잔잔바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쫄려서. 그러면 이거는 좀 물음표가 듭니다. 당연히 내 자금이 커지고 시드가 커지면서 하나하나가 확실한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된다, 그러면서 내 자산도 성장했고 계좌 전체가 성장했다 하면은 종목 수는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쫄려가지고 단순히 이거 순환을 많이 시키려고 이거를 너무 과하게 나눈다? 이거는 약간 물음표가 든다.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 저희가 5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법한 그런 투자 방법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좀 택해서 하고 있는 그런 노선이거든요.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논리적으로나 결과론적으로나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세 번째 방법인 트레이딩은 트레이딩대로 하고 나온 결과를 토대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가격적 이점이 있는 주식을 좀 크게 모아간다, 이게 좋은 거라는 거를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저희 얘기를 들으면 크게 반대는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또 되게 드물어요.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뭔가 좀 그 투자자의 그 심리를 건드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뭐 힘을 좀 생각하자니 스피드가 아쉽고, 스피드를 생각하자니 힘이 아쉽고, 막 그러면서 이제 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던가, 둘 다 잡고 싶어갖고 이도저도 아닌 선택을 하게 된다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나머지 4가지 케이스에서 다뤄진 거거든요. 그래서 정작 투자는 부자가 되기 어려운 방향으로 하거나, 확률적으로 되게 낮은 방법을 택하거나, 뭐 아니면 애초에 이도저도 아닌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의 투자 생활과 습관을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사실은 뭐 3번째 방법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하나의 종목을 크게 모아야지 라고 했는데, 그걸 잘 못 모으는 사람이, 모을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안 하니만 못한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번의 방법을 택하되, 그 안에서 본인의 실력과 역량과 경험을 계속 쌓는 것이 정말 중요한 숙제로 남기는 해요. 그 부분까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단지 이왕 실력 쌓을 거, 이왕 경험 쌓을 거, 1번에서 오락가락 하다가 크게 망하느니 3번으로 오셔서 실력과 경험을 쌓아라, 이런 뜻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방법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조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던 얘기와 종합해서 들어보시면은 오늘 얘기가 그냥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이해하실 거고, 다른 분들 떠나서 저희 클럽에 오셔서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체감적으로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와서 이제 저희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있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렇게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적용 가능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를 조금 더 믿고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멀리 갈 거 없이 저도 어니스트림 만지지 한 10년 됐는데, 그 10년 사이에 이 3번의 방법으로 정착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뭐 실력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자산적으로나, 뭐 제가 일단 산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 점 참고해서 오늘 얘기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은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 혹은 영상 설명란에 저희가 링크를 걸어놓고 있으니까 공지사항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영상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